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일터 안과 밖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누는 김윤배 TV의 김윤배입니다. 제가 산업안전보건법 시리즈의 총칙에 대한 거를 쭉 말씀드렸었는데 1조부터 13조까지인가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일의 매듭을 짓기 위해서 총칙에 관한 걸 총괄적으로 쭉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필요 때문에 이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총칙에 관련된 것들, 법의 역사, 목적, 골격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저 끝말에 총칙에 맞은 부분, 이 기술 및 작업 환경의 표준까지를 개괄적으로 한번 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을 시리즈로 1번부터 쭉 12번까지 13번까지 매겨놨으니까 한번 지난번 화면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까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은 이제 1981년 말에 제정돼서 1982년 7월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렀죠.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만서 중요한 개정이 3번 있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년 1월 15일 날 2019년 1월 15일 날 소위 작년에 순직한 김용균 젊은 청년 이름을 따서 김용균법이라고 해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돼서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을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기준을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다음에 그 기준을 사업주 등으로에게 지키도록 강제하고, 그 강제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 지금 새로 바뀐 법에서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이름 명칭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 안 드렸었는데 좀 약간의 검토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일본에서는 노동안전위생법이라 가지고 이제 일하는 노동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위생은 이제 일본에서 위생이라고 할 때 이제 하이지리아라 해가지고 이제 위생이 건강을 뜻하는 겁니다. 보건. 그래서 이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느 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산업 안전 보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는 이제 보건 안전, 헬스 앤 세이프티로 되어 있는 얘들이 이제 특히 영미법계 국가에 많이 있습니다. 영국이라든지 오스트랄리아 같은 데들은 이제 보건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예를 따라서 이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세이프티, 안전을 앞세우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는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1조부터 한번 볼까요? 제1장 총칙의 제1조에 보면 이제 이 법의 목적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해서 처벌하고, 그래서 사고나 재해가 발생할 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그래서 산재를 예방하자. 그리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서 근로자보다도 약간 범위가 넓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뿐만 아니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노무를 제공하자 하는 자로 된 이 역사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 같이 원래는 종전까지 이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근로자라는 것이 이번 김용균법으로 개정되면서 일하는 자로 이제 정부안이 되어 있었는데, 국회에서 논의 끝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전과 보건의 유지뿐만 아니고 증진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토탈 헬스 프로모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현재 있는 걸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고 보다 낫게 하는 걸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얘기하는 이제 미연 방지, 사고의 미연 방지는 상정 외 재해, 생각할 수 없는 재해까지 방지하자는 것이 이제 이 증진이라는 용어에 들어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 정의에서는 몇 가지, 5가지 내지 6가지를 좀 봤었습니다. 이제 산업재해의 뜻,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와 이제 결론적으로는 같은데, 산업재해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따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였었죠. 이제 그래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분진 등 여러 가지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에 업무로 인해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린 것을 이제 산업재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중대재해라는 건 몇 가지 요건이 있어가지고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해져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의무가 있고, 이제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특칙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대표에 대해서 이제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 대표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적정한 방법으로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 또는 결정된 근로자 대표를 근로자 대표라고 하는데, 근로자 대표라는 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이유는 근로자가 안전과 보건에 직접 당면하는 사람이라, 일터 일의 위험에 대해서 직접 당면해서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 근로자 대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안전보건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그 위험을 조사 평가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위험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법에 정식 정의가 없고, 화학물질 안전법 같은 환경법엔 정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법의 적용 범위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모법으로서의 특징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위험의 정도라든지 사업의 특성 또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국제기구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특징이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공사기관, 영리, 비영리 기관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적용 범위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사업주 등 정부의 책무, 사업주 등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의 책무 중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정부, 고용노동부가 아닌 정부, 행정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은 이제 무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이라든지 무슨 산재 예방에 대한 지원 지도라든지 이런 거 말고, 특별히 이제 이번 법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의 마련, 지도, 지원 같은 것이 이제 정부의 책무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의 의무를 얘기할 때는 사업주 등의 의무라 했어요. 왜 등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사업주에는 우리가 본래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데리고 일하는 자, 그리고 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다. 특수형태 근로자,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지게차 운전기사,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레미콘 트럭 기사, 이런 사람들로부터 그 노무를 제공받는 자, 그리고 이제 그 정보통신망 이용하는 법률에 의해서 이제 그 물건의 수거 배달을 하는 사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근데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그 사람의 사용자가 아닐지라도 사업주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 사업주가 이제 해야 될 일들, 그래서 이제 사업주들이 해야 될 일은 기준을 지켜야 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업주 등의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등이라고 하는 이 등자를 붙인 것은 반드시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기계, 기구, 설비를 제조, 건설, 수입하는 자, 원재료 등을 제조, 수입하는 자, 건설물을 발주, 설계, 건설하는 자, 이렇게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건설물에 관련 있는 사람들은 기계기구, 설비, 건설물, 원재료가 이제 위험에 관계 있으니까 그걸 취급하는 사람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사업주 등의 의무라는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의 의무는,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법에 정한 기준을 지켜야 되고, 사업주의 안전조치, 보건조치법 38조, 39조에 정해진 걸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근로자의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사업주가 예를 들면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거나 보호구를 준비해 놓고 이렇게 착용하는 것으로 사업규에 되어 있으니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그런 예컨대 이제, 왜냐하면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산재 예방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럴 경우에 이제 따로 이 법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공표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산재 예방 몇 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시점엔 내년부터 2020년부터 수립 시행할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를, 이제 기왕이면 우리나라 정부가 대통령 5년 단임제니까 이제 대통령 임기에 맞춰서 4개년 계획 또는 5개년 계획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산재 예방 심의위원회라는 거의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 예방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 협정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산재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 관한 정보, 사업자에 관한 정보의 제일 핵심적인 건 우리 개인들 주민등록번호 있는 것 같이 사업자 등록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근로자에 대한 정보. 그래서 이제 법인세법이나 이제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가 있고, 또는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재 예방 통합 정보 시스템, 전선 시스템 구축에 관한 말씀드렸었는데, 산재 예방 통합 전선 시스템은 이제 오랫동안 산재 예방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수고원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하면서 반드시 산재 발생 보고라든지 산재 요양 승인 신청, 이거를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 문서에 의해서 전산상으로 처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해 발생 건수의 공표제도라 해서 이제 공표제도의 목적을 말씀드렸었죠. 산재 발생 현황 내지 산재 발생 건수를 공표하는 이유는 기업의 명성에 좀 해를 끼치는 그런 게 있고, 뭐 근본적으로는 이 근로자들이 그 기업의 위험한 정도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이 근로자들을 모집하기가 더 어렵게 만들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간접적으로 기업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안전조치, 보건조치 잘해가지고 더 산재 예방 노력을 하게 되고, 그게 모아지면 이제 우리 사회에 산업재해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 산재 예방 발생 사실에 공표제도를 두고 있는 것인데, 현재 공표제도는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마다 이제 산재 발생 사실을 공표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걸 뭉뚱그려서 업종별로 산재 발생한 실적별로 해가지고 순위를 매기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산재 발생 건수의 공표와 관련해서는 일부 노동단체에서 해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산재 발생 건수 공표를 기초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살인기업 리스트라는 것을 작성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운영은 일반적으로 이제 산업재해 예방하려면 산업안전공단 및 공단에 설치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그리고 안전체험관, 또 화학물질 안전원 같은 시설들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산재 예방의 재원은 뭘로 하느냐,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라는 거에 한다 그랬어요. 원래는 산재보험기금이라는 게 따로 있었고, 산재 예방기금이라는 게 따로 있었는데, 2002년부터인가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라고 합쳐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지출 예산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정부의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는 안 되는 말이 많다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산재 예방을 위해서 산업안전기준, 보건기준을 정하고 있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인데, 그런 걸 위해서 기준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제정위원회라는 것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두어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제 제 자신도 이제 산재예방기금 내지는 기준제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었고, 요렇게 지금같이 말씀드린 것 같이 여태까지 13개 조문을 말씀드렸는데, 요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총칙이라는 제목으로 말하자면 책의 서론에 해당 격으로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이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이런 분들이 기본으로 이제 알고 있는 것이 좋겠죠. 이제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이제 이 구독과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되는 의미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총칙 분야에 대해서 모아서 그 줄거리를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동안 했던 거, 이 시리즈 1부터 시작해서 12까지를 천천히 한번 보시면 금방금방 쉽게 여러 가지 사례, 역사와 더불어 그 조항의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